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른바 사자방 문제 중 이번엔 방산비리를 정조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내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해 방위사업 비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한국 사회의 적폐 중 하나인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군 당국의 부실하고 안이한 대처로 2천억 규모의 예산 낭비 위기에 몰린 한국형전투기 KF-X 도입 과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하게 지적하기도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최대 무기 도입 사업 F-35A 선정 비리가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입찰 과정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가 졸속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은 상황. 이 과정에 최순실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 움직임 속 고구마 줄기처럼 얽힌 방산비리 조직의 실체와 어떤 거래가 행해졌는지 등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월 30일) 화요일 정봉지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가운데 하나인 방산비리 척결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방사청의 안이한 판단으로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크 대표 계속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방금 YTN에서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니터를 하고 계셨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참 국방부나 이 주제를 내가 하지 말자 그랬는데 국방부 주제하면 자꾸만 김광진 의원 불러야 되니까. 이거 하면은 정말 열받아요. 국방유산 막 쓰인 거 보면. 돈이 다른 비리는 뭐 몇십억 뭐 이러는데 이거는 뭐 최소 몇천억에서 몇 조 원 단위가 나와버리니까 참 허탈하게. 강바닥은 10조 단위예요. 예, 그렇죠. 강바닥은. 예. 참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있었으니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지지자는 그에 맞는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을 또 벼랑을 비하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부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자 폭탄 맞고 한번 작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사드에 대한 속보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예. 기존에 배치된 발사기 2대 이외에 4대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지금 보관되고 있었다. 예,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지금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왜 놀랍냐면은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이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보고를 안 했답니다. 이제 사드 4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그 보고를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도대체 그러면 국방부는 뭘 준비하고 보고를 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아직 어떤 경위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좀 더 이제 상황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국방부도 있었고 5월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도 있었죠.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게 그 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5월 25일이요? 예, 그때도 바로 며칠 전이네요. 그렇죠, 바로 얼마 전입니다. 5일 전이네요. 예. 오호. 5일 전까지 안 가죠. 하여튼 그런데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지금 성주에 와 있는 것 사드에 대해서 2개 외에 추가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한 질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국방부는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지금 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4기가 더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조금 더 확인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4개가 발견된 거지 보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다른 것들이 또 어느 정도까지가 도입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더 이것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어떤 물품인 것인지 라고 하는 이 문제점들이 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X밴드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정도로 완제품이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속의 일부만 그냥 와 있는 상태인 것인지 이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북한이 그
IRBM급 미사일을 쐈을 때 네. 국방장관이 엑스밴더 레이더로 탐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보를 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는 하더라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엑스밴더 레이더가 완제품으로 지금 다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와 있다고 그것도 하기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예, 와 있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야. 지난번에도 제가 이 프로에 나왔을 때 그날도 이 관련한 일이었는데 그때 뉴스 중에 하나가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제대로 인수인계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안보실장이 바뀐 이후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진 안보실장이죠, 지금? 안보실장은 이제 정의용 실장으로 바뀌었죠. 바뀌셨고요. 바뀌기 전에 이제 예. 바로 직전에 보고하지 않았던 분이 김관진 안보실장. 예. 근데 오늘 제가 다른 그 보도를 봤는데 교수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유라 씨가 내일 들어오잖아요. 내일 3시에.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출발 안 했겠네요. 내일 3시에 들어오는데 자기 아빠. 네. 누구죠? 정윤회. 윤회. 예. 정윤회가 형 아우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누구냐? 그러니까 김관진 아저씨요. 그 김광진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윤회 씨와 김광진 국방부 장관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확인된 거예요. 예. 그 무슨 제가 진행하던 프로였군요.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변화가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처음 했어요. 그 아주 특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게 사드 배치를 혹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이 했던 거 아니냐? 락히드 마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었지? 네. 그다음에 그런 의혹이 그 로비스트 여자 있잖아요. 네. 구속된 린다 린다 김. 네. 그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하던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그런데 김관진 이분이 지금 의혹의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때 술래잡기 이런 걸 잘했나 봐요. 잘 숨기고.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하고, 안보실장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와 관련된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탑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많은 일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린다 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들어보면 김관진과 정윤회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예.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하면 정유라의 증언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연결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서 비리를 완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김광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국방부 장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 아니 이게 파면을 당장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없어가지고 파면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장관이 무슨 참모입니까, 그런 사람이? 예. 얼른 파면시키고 김광진 의원을 장관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김관진 실장이 더 정확히는 김광진이네, 여기는. 김관진에서 니은 다음에 이응 맞네. 김관진에서 김광진으로. 더 정확히는 MB 시절부터도 국방장관 하던 맞아요. 분이거든요. 최장수아니에요. 예, 국방장관을 MB 시절부터 하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4년을 풀로 장관과 안보실장을 하고 예. 또 지금 지금 이제 물러났네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도 안보실장을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그랬으니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본인이 안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고 사실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관진 라인 때문에 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질 그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에 계실 때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 예, 만났죠. 국방부 장관을.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우습게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 출범한 정권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저는. 아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예. 지금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권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누락시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새로 들어온 정부가 업무를 잘 인계를 받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하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을 숨기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사안 아니에요? 지금 뭐 환경평
영향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알박기로 갖다 놓고 또 국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되지 않고 또 실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들어왔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새로 임명된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김광진 의원님, 예. 이게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지난해 2월 9일인가 2월 10일 날 이제 개성공단을 닫았잖아요. 예. 개성공단 닫을 때부터. 그러니까 1월에 북한이 그 5차 핵실험인가요? 예. 5차 핵실험 하고 나면서부터, 급격하게 가서 이제 2월에 개성공단을 닫고, 7월 8일 날 사드 배치했단 말이에요. 예. 이 전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흐름 예. 과정이 과연 정상적이었느냐. 뭐 최근에 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뭐 몇몇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통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막 주고받았다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남북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예.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총체로 흐트러졌는지, 또 하나는 그게 단순한 의도를 넘어서서 이권 관계가 주고받는 어떤 사항이 있었다면 예. 범법 사항이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그리고 그것도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예. 지난해 12월에 문서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네. 사드 배치 비용 1조 네. 10억 불 내라. 당신들이 내라. 네. 그것도 가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드의 조속한 배치 때문에 덮고 있었다. 예. 그것도 김관진이가 덮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진짜? 그래서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되셨으니까 예. 제발 좀 다 조사를 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사드 들어올 때 그게 알려졌다고 하면 국민들도 분명히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예. 돈 내라고 하는데 누가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소파 협정에도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게 돼 있지 돈을 내지는 않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안 내도록 돼 있는 거를 그렇죠. 미국이 만약 강제적으로 내게 하거나 아니면 요구했다고 하면 사드 배치 문제에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서 만약 했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사드를 들여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비밀로 붙이고 나중에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오리발 내밀듯이 모르겠다는 거 아직도 얘기 안 하고 또는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이런 식의 예.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무슨 내용인지 공개도 하지 않고 미국 안보 보좌관인 맥마스터를 전화상으로 예. 직접 가서 10번 가까이를 만나고 통화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예. 3번 정도를 가고 예. 5번 정도의 통화가 그렇죠. 있었던 한 10번 걸로.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거나 아니 문제가 발생할 때는 꼭 전화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미국도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사드 비용 1조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셨던 우리 소파의 규정상에 보면 한미 간에 운영하는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예. 하는 항목 안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연합자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유지 비용들요.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새로운 기체가 들어오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증가분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예. 그걸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거다.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얘기만 반복해 왔던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게 거짓말로 판명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는 은근슬쩍 그냥 한 2년 후에나 올라가면 이건 꼭 사드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 이게 도대체 대통령까지도 이쯤 되면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속인 거는 거의 그렇죠. 확실한 사실이고요. 이제 검찰 쪽에 모든 핵심의 의혹에 이제 우병우가 있다면은 예. 사정기관 쪽이나 검찰, 국방 쪽에는 사실상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왜냐면은
그 F-35 들여올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예. 국회에 나와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그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핵심 그렇죠. 굉장히 큰 방산 비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업체를 의혹을 받는.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예, 예. 임의로 탈락한 데를 나중에 뭐 선정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근데 로키드 마틴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지금 다 로키드 마틴에 걸려 있어요. 사드도 로키드 마틴이고 F-35도 로키드 마틴이고 지금 그래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모든 무기가 거의 다 로키드 마틴사로 교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보잉 쪽이 주로 이제 많이 그 무기 구매처였는데 로키드 마틴이 이제 급 부상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12조 원 정도가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12조 원 정도가 이제 로키드 마틴 왜냐면 쪽으로 그걸 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예, 예. 흘러가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핵심적인 의혹의 중심에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있는 겁니다. KF-X 때문에 2천억을 날릴 처지에 있다. 이건 무슨 기사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예,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F-35를 계약을 결국은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들여올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어떤 핵심적인 기술도 이전에 받자 해서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파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해줄 수 없다라고. 미국이요? 예, 미국 측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난처해 진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유럽 업체하고 미사일을 이제 따로 계약을 합니다. 그쪽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해주나요? 예,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우리 풀렸어, 괜찮아, 이제 해줄게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게 2천억 원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상에 있어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F-35나 F-15S라고 하는 예. 비행기를 8조 원 가까이 사오는 사업을 8조 원이요? 예, 정확히는 이제 7조 4천억인데요. 예. 그 사업을 FX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하, 비행기 사오는 사업을. 비행기를 사오는 예. 사업. 예. 사오는 것은 FX 사업이라고 하고 예. 그다음 KFX 사업은 언제까지 사오기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좀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KFX 사업. 한국형 FX는 그냥 비행기를 구매해서 들여오는 외국 걸 거고. 그대로 사오는 거고요. 그리고 KFX는 FX 사오는 것에 기술 이전을 받았고 한국형으로 만들겠다. 예. 근데 이 기종을 선정할 때 FX 비행기를 선정해 올 때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가 F-35, F-15S, 유로파이터 이 세 개의 기종을 가지고 고르고 있었던 거지 천천히 얘기해서 않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F-35, 예. F-15SE 그리고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세 개의 기종 중에서 골라보자라고 하다가. 쉽게 말하면 입찰이 이제 들어오고 예, 있었던 비딩을 붙인 거예요, 예, 이제. 중이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꼭 FX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용을 깎아주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대신 8조 원어치 무기를 사면 우리는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기술을 이전해 줄게. 아니면 어떤 회사는 우리는 한 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전해 줄게. 라고 하는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 절충 교육, 예, 기술 이전 교육과 그 기술 이전과 관련한 교역을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하. 그래서 사실은 F-15SE 같은 경우가 절충 교역으로 한 2조 원 가까운 비용을 주겠다라고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서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핵심 기술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이중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정무적 판단 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F-15SE라고 하는 걸로 구입하려고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건 어디사 거예요? 보잉사 겁니다. 보잉사. 예, F-15S는 보잉사 거. 그 예, F-35는 로키드 마틴 사 거. 로키드 마틴 사 거. 예. 그리고 유로파이터는 유럽 에어비스라고 하는 유럽 비행기인데요. 예. 근데 에어비스. 예, 유럽 에어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15SE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어쨌든 F-35로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다. 예,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회에 와서 얘기한 건 아니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기종을 결정하는 회의가 예.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는 회의. 거기서 뜨네요, 저 도표가. 예. 우리 PD가 훌륭한 것 같아요. 회의 중에 예. 당시의 국방장관, 방추위 위원장이거든요. 예. 방추위 위원장이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F-35를 수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기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아저씨가 김관진 아저씨예요? 예. 그러니 아저씨 왜 그러셨어요? 요는 이겁니다. 협상을
200원짜리도 아니고 몇 조 원짜리 사업이니까 예. 협상력이 우리한테 있는 7조 것인데 4천억. 이걸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한테 하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절충계약 그냥 깎을래. 나 기술 안 줄래. 어허. 라고 하는 것이 협상력이 이제 저쪽에 가게 된 거거든요. 칼자루가 저쪽으로 넘어갔네. 그렇죠. 어떻게든 그냥 팔아줘. 라고 하는 형식으로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원래 우리가 예상해 왔었던 뭐 에이서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미사일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F-X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방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중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 기술만이라도 돈 주고 다른 데 사오려고. 유럽에서. 예. 그런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기술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주겠다. 네. 그 2천억을 허공에 날아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예. 본인들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다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누리사업 1년 예산이 그 천억이 안 되지 않나요? 700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게 860억 정도? 누리사업이. 예. 그거 안 주려고 800 몇십억도 안 내놓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2천억을 그냥 누리사업 3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돈도 안 내놓는다고 절대로 못 내놓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예. 정부가. 그랬던 박근혜 정부가 2천억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근데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건 정치적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치적 선택에 지금 안민석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 박근혜 또는 최순실 정윤회 이 두 사람이 개입돼 예.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방위산업은 김광현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최고의 로비스트들이 다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뭐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예. 뭐 로비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칭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비용들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는 FMS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예. 미국 정부와 또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FMS 비용이라고 하는 그 추가 수료까지 이렇게 나가는 어떤 복합적인 사업인데 많은 사람은 이익을 받겠죠. 예.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공군의 입장에서는 세계 기종 중에서도 뭐 일단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입장이긴 했는데 60대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게 공군의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력 방어를 생각하면. 근데 갑자기 돈이 너무 비싼 걸 사다 보니까 물론 F-35가 좀 좋은 비행기긴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아무리 에쿠스가 좋은 자동차라는 건 알지만 예. 돈이 없으면 에쿠스 60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그랜저 60대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60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에쿠스 40대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니까. 예, 비싸지니까 금액은 그대로 줘야 될 것 같고 그만큼은 우리가 돈이 없고 그러니 결국은 공군이 지난 10년간 요구해 왔었던 60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60대로 그동안 10년간 입찰을 해온 거거든요. 예. 다른 업체도 예를 들면 40대로만 입찰을 하라 그랬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최종적인 결정을 한 이후에 40대로 다운을 시켜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입찰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F-15SE는 60대로 살 수가 있는데 예. 그 F-35는 40대밖에 못 사고. 그렇죠. 근데 양 비행기의 성능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둘이 싸우면 F-35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1대1로만 싸우는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성능 비교를 하기엔 조금 어렵고. 그럼 다시 F-35 40대하고 F-15SE 60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뭐 근데 그것도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60대가 이기지 않아요? 대수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우리 공중전력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대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북한의 상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F-15, F-35가 싸우는 거면 40대와 60대가 참 어려운 비율일 겁니다. 예. 근데 북한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전투기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뭐 이런 수준인데 그러니까 재래식 완전 옛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 실제로 83년 이후에는 비행기를 도입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공식 발표로. 비행기 대신에 미사일을 도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행기의 제공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서 우리의 ROC라고 하는 군사 요구도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60대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찰 기준에. 근데 그것을 그냥 깎아버린 거죠. 팩트체크 기자님. 예. 김관진 국방장관 여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이 와중에? 그냥 정무적 판단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이 이제 이런 조달을 다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산하 아니에요? 예. 국방부 장관이 이제 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정 과정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제 방추위에 나와서 이제 설명도 하고 그런 거고, 아까 그 김광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누군가는 이게 기종이 바뀌면서 큰 이익을 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누구냐라는 거는 이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니면 양 정부를 다 걸쳐 있었던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보면 양 정부를 다 거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실제 실행은 됐지만 그전에도 계속 이 논의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F-35로 결정되는 과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가요? 아니면은 그건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그러니까 정부. 최종적으로 한 2년 정도의 텀에서 한 것이고요. 기억나네요. 그 2012년 정권이 넘어가는 무렵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다음 정부에 넘겨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 떡은 놓고 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의 거의 마지막 시절에 우리도 이제는 중장기 소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려놓은 것이고, 예. 아시는 것처럼 국방은 중장기 계획상 10년 정도의 터울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한 6년, 7년에 걸쳐서 우리의 방추위와 ADD와 뭐 카이다나 이런 모든 국가기관들이 예. 여러 업체들과 논의하고 우리의 ROC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3개의 기종 중에서 선택하자라고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것을 한 2년간 시험평가를 해왔던 거죠. 그 2년간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기간에 걸쳐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님, 이것도, 이거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될지. 뭐 다 해야죠. 조사를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MB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흥미로운 게 이제 그 로비스트 린다 김과 정윤회가 만났고 또 최순실도 로키드 마틴사 회장도 만났다. 그렇죠.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력자라고 얘기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로키드 마틴사가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거주비를 다 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로키드 마틴사에서는 한국의 실세 정치인이든 아니면 국방 관계자든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그전에는 보잉사에서 주로, 아까 김준희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보잉사의 제품들을 주로 수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 들고 들어나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 로키드 마틴사가 거의 수조 원의 사업을 따내는 상황이 근데 나오거든요. 저 주진우 기자하고 안민석 의원은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렇습니까? 네? 신뢰성이 떨어지는가요? TBS 라디오, 그렇죠. TV에서는 우리가 안 부르죠. 신뢰성이 없는 분들은 잘 안 부르거든요. 저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 사실은 끊임없이 로키드 마틴사는 한국을 향해서 로비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정윤회, 최순실이 개입될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사드의 도입도 결국은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린다 김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럼 직접 아세요? 물어보시, 어떻게,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교도소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홍성교도소요. 제가 살던 그곳. 거기. 그래서 만나서 직접 뭐 물어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제 면회 못 예. 가고 또 이제 그 교도관들을 통해야죠. 그렇군요. 또 교도관들 다 또 제 보좌관이 돼 있으니까. 야, 이게 터지면 큰 건이네요, 이게. 그럴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외에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사의 지금 사드라든가 아니면 이 F-35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만, TX 사업이라고 하는 비행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 8조 원 가까운 예산이 관여되는 것인데, 그 박근혜 사건에서 이렇게 쭉 되짚어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서요, 최순실이 뭔가에서 이권이 필요한 사업에는 꼭 대통령을 보내서 그 행사에 축사나 뭐나 행사를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개별 기업에, 특히나 방산 기업의 어떤 착공식이나 이런 곳에 가서 축사를 할 일은 거의 없는 것인데, 카이라고 하는 한국우주항공이 로키드 마틴과 합자해가지고 만드는 TX라고 하는 비행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TX의 개조 사업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축사를 하거든요. 어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 몇 당시에도. 제가 나오기 전에 2015년 이 정도 선일 겁니다.
그래서 이조차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사 있기 저도 봤네요. 전이어서 예. 어떻게 대통령이 개별 기업도 아닌 그것도 해외 기업의 방산 관련한 것에 가서 우리 대통령 군통수권자가 축사를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것이 한간에 엄청 떠들었었거든요. 그게 또 로키드 마틴사의 투자인데 과연 대통령은 그 자리에 누구의 조언으로 가서 축사를 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1+1 조언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겠죠. 예. 누구 조언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감옥 갔으니까 걱정 말고 얘기하세요. 명예훼손을 걸 사람들도 없어요. 예, 근데 여튼 가방 하나 드는 것도 전부 다 최순실 씨와 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간 것도 최순실 씨가 가라 그래서 연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윤회하고는 관계가 끊어질 때인데. 예, 끊어질 때라고 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로키드 마틴사의 연결고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보다는 정윤회 쪽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국방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근데 이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더 연결고리를 더 여러 가지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문화예산이나 이런 것과는 단위 자체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로비를 하려고 하는 주체 측에서도 그러네. 여러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여서 선이 닿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총동원하는 사업이어서요. 꼭 한 군데랑 연결이 되냐 안 되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그 보잉사 아시아 총책임자였었거든요. 그 오늘 없어졌어요. 봤더니 보잉사는 아시아에 대한 사업이 이제 거의 아시아에서 이제 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무기 수입하지 않잖아요. 자체 개발하고. 보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일본과 한국인데 한국 시장이 더 큰데 여기를 책임지고 있다가 가버린 거예요. 로키드 마틴은 다 넘어가니까. 그렇죠. 아까 나왔던 그 주모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그 로키드 마틴의 한국 매출이 100배가 넘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5년간 800억밖에 아니었어요. 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5년부터 21년까지 이제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하면 21조 원. 그러니까 거의 800억에서 12조 원이거든요. 12조 원 가량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100배가 넘네, 진짜. 그러니까요. 8조는 100배 아니에요. 800억, 8천억, 8조. 12조면 150배. 그렇죠. 그 정도 늘어난 거죠. 주진우 기자 얘기가 맞네. 이제 이름을 밝혀도 되는 맞으니까. 150배. 그 정도로 올라간 거죠. 그게 21년까지 계약을 걸어놓은 게 이제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 4년으로 치면 9조 원 정도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놓은 그래도 거죠. 그래도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가 되는 거예요. 야, 10년서부터 15년까지가 800억인데 15년서부터 21년까지 12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9조 원. 2012년서부터 16년 12월 9일까지죠. 탄핵이니까 이때까지 9조 원. 35억은 누가 가져갔을까? 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쪽 기자들 이거 추적하는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팩트 체커 기자들이 무슨 얘기했냐면 이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삼성로또 지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푼돈 빙산의 일각 이런 거 많이 하루 저녁 그냥 그 백반값. 그래서 이게 백반이 400억 500억 갖고 백반을 먹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잡아야죠. 예를 들면은 캐나다가 예전에 F-35를 도입을 하기로 했다가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걸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좀 다시 협상을 하고 이런 시도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민간도 계약을 맺었다가 분리하거나 하게 되면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래에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계약을 파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FTA가 불합리하다면서 다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제관계라는 거는 자국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 이거 당이든 정부에서 조사 들어가면 그것도 위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한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하셨고. 그럼 들어오래요 거기? 아직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예전에는 국방비서관 이렇게 불리워지는 자리였거든요. 비서관 안보실에 있는 자리가. 근데 아예 이름 자체를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이름을 변경하셨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점들이 내정이 됐나요? 아직은 뭐 내정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계세요? 국방개혁비서관. 예, 그래서 그 상황들을 고려해 보자면 충분히 기존의 관행대로 해오는 시스템은 벗어날 것이다. 예. 문민 통제라고 하는 원칙과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것을 재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대통령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는 누구의 정책 이런 걸 찬반을 떠나서 이재명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막상 재정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그 전 시장들이 그냥 줄줄 구속된대. 성남도 도농 복합 지역이고 예산 많아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돈이 적은 나라가 아니더라. 행정을 해봤더니 곳간에 도덕이 많더라. 쥐가 많더라. 그렇죠. 이 쥐. 아주 이 쥐. 다 잡아야죠. 잡는 나라에서. 아니, 내가 그렇죠. 정봉 쥐가 아닙니다. 저는 정봉주. 쥐 하니까 또 한 분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쥐한테 한 분이라 그래요? 아니, 생각이 난다고요. 한 분이 쥐 하면. 아, 쥐 하면? 네, 어쨌든. 그런데,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방산비리는 단순히 돈을 빼먹는 것도 전만 나쁘지만요. 이게 장병들한테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고요. 아니, 그럼 생각해보세요. 국가 안보의 결정적인. 그렇죠. 국가 안보의 결정적인 문제잖아요. 아니, 이 윤활유도 최근에 그거 나왔잖아요. 윤활유를 쓸지 못하는 윤활유를 납품해가지고 다 항공기, 비행기 다 항공기, 비행기 같은 얘기군요. 비행기, 항공기, 그 다음에 그 함정 있잖아요. 네. 거기에 윤활유 잘못 넣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또 옷도 제대로 지급도 안 하고 이게 결국은 방산비리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방산비리가 장병들의 생활이나 국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맞아요. 거죠. 최근에 김종대 의원 그 얘기에 따르면 이런 데서 돈이 새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군 부대에다가 지금 드론을 다 배치를 했대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되는 드론을 배치하고 하나도 그걸 안 쓴대요. 날마다 닦고 신주처럼 모셔놓은대요. 왜냐면 고장 나면은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없으니까. 훈련할 때요. 총을 들고 실탄을 쓰면 안 돼갖고 입으로 빵빵빵빵빵 쏘면서 간대. 이게 뭐 동네 전쟁놀이도 아니고. 이런데 돈이 빠지니까 정작 훈련을 받아야 할 때, 정작 안전을 지켜야 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앞으로 이 돈 먹는 이 구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방송만 하고 이 열받아갖고 방송을 못 하겠는데. 국방장관으로 가시죠. 누구 저요? 네. 저는 지금 방송을 해야 돼요. 여기가 빠지면 국민의 안전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 김광진 의원이 빨리 가야겠네. 예.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결정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방만한 방위 사업에 관해서도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위 사업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정 사업이므로 결정 과정에 대한 검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비공개성, 은밀성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MB 정권에서 이루어진 자원외교 점검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은 매 정권마다 있어왔던 일이지만 MB 정권 시절에는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더 많은 의혹이 공공연한 소문으로 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가 재테크 수단이라는 조롱까지 나왔을 정도로 국가 재정을 악용한 여러 의혹이 있었기에 더욱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이고 국민과 국가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례를 이제는 남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국가 재정을 고의로 탕진했거나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재테크를 위해 이 돈들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지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감옥에 간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이제는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하셨던 게 그 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5월 25일이요? 예, 그때도 바로 며칠 전이네요? 그렇죠, 바로 얼마 전입니다. 5일 전이네요? 예. 오호. 5일 전까지 안 가죠. 하여튼 그런데 예.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지금 성주에 와 있는 것 사대에 대해서 2개 외에 추가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한 질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국방부는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지금 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내기가 더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조금 더 뭐 재확인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이 4개가 발견된 거지 보고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다른 것들이 또 어느 정도까지가 도입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더 이것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어떤 물품인 것인지라고 하는 이 문제점들이 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곳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할 정도로 완제품이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속의 일부만 그냥 와 있는 상태인 것인지 이조차도 잘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북한이 그 IRBM급 미사일을 쐈을 때 국방장관이 엑스밴드 레이더로 탐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보고를 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는 하더라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엑스밴드 레이더가 완제품으로 지금 다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와 있다고 하기가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 있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프로에 나왔을 때 그날도 이 관련한 일이었는데 그때 뉴스 중에 하나가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제대로 인수인계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안보실장이 바뀐 이후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진 안보실장이죠 지금? 안보실장은 이제 정의용 실장으로 바뀌었죠. 바뀌셨고요. 바뀌기 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보고하지 않았던 분이 김관진 안보실장. 근데 오늘 제가 다른 그 보도를 봤는데 교수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유라 씨가 내일 들어오잖아요. 내일 3시에.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아직 출발 안 했겠네요. 내일 3시에 들어오는데 자기 아빠 누구죠? 정윤회. 정윤회가 형 아우 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누구냐? 그러니까 김관진 아저씨요. 그러니까 김광진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윤회 씨와 김광진 국방부 장관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 확인된 거예요. 그 무슨 제가 진행하던 프로였군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벼랑하네.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처음 했어요. 그 아주 특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의혹을 갖고 있었던 게 사드 배치를 혹시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이 했던 거 아니냐? 락히드 마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었지? 그 다음에 로비스트 여자 있잖아요. 구속된 린다 김. 그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하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그런데 김관진 이분이 지금 의혹의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때 술래잡기 이런 걸 잘했나 봐요. 잘 숨기고.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하고, 안보실장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와 관련된 많은 일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탑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많은 일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로키드 보도에 따르면 한 12조 원 정도가 이제 로키드 마틴 쪽으로 그걸 다 공개하지 않으니까. 흘러가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 핵심적인 의혹의 중심에 지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있는 겁니다. KF-X 때문에 2천억을 날릴 처지에 있다. 이건 무슨 기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F-35를 결국은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들여올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어떤 핵심적인 기술도 이전에 받자 해서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파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해줄 수 없다라고. 미국이요? 미국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난처해진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이. 그래서 유럽 업체하고 미사일을 이제 따로 계약을 합니다. 그쪽 기술 이전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우리 풀렸어, 괜찮아, 이제 해줄게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한 게 2천억 원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F-35나 F-15S라고 하는 비행기를 8조 원 가까이 사오는 사업을 8조 원이요? 정확히는 이제 7조 4천억인데요. 그 사업을 FX 사업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사오는 사업을. 비행기를 사오는 사업. 사오는 것은 FX 사업이라고 하고 그다음 KFX 사업은 언제까지 사오기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좀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KFX 사업. 한국형 FX는 그냥 비행기를 구매해서 들여오는 거고 외국과 그대로 사오는 거고요. 그리고 KFX는 FX 사오는 것에
기술 이전 받았고 한국형으로 만들겠다. 예, 근데 이 기종을 선정할 때 FX 비행기를 선정해 올 때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가 F-35, F-15S, 유로파이터 이 세 개의 기종을 가지고 고르고 있었던 거지 천천히 얘기해서 않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F-35, 예. F-15SE 그리고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세 개의 기종 중에서 골라보자라고 하다가 쉽게 말하면 입찰이 이제 들어오고 예, 있었던 비딩을 붙인 거예요. 이제. 중이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 꼭 FX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무기 거래에 있어서는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비용을 깎아주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대신 8조 원어치 무기를 사면 우리는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기술을 이전해 줄게. 아니면 어떤 회사는 우리는 한 2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전해 줄게. 라고 하는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 절충 교육, 예, 기술 이전 교육과 그 기술 이전과 관련한 교역을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하. 그래서 사실은 F-15SE 같은 경우가 절충 교역으로 한 2조 원 가까운 비용을 주겠다라고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서 레이더라고 하는 레이더 핵심 기술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중 계약이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정무적 판단 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F-15SE라고 하는 걸로 구입하려고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건 어디사 거예요? 보잉사 겁니다. 보잉사. 예, F-15SE는 보잉사 거. 그 F-35는 로켓 마틴 사 거. 로켓 마틴 사 거. 예. 그리고 유로파이터는 유럽 에어비스라고 하는 유럽 비행기인데요. 예. 에어비스예요, 에어비스. 예, 유럽 에어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15SE라고 하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어쨌든 F-35로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왜 바뀌었냐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다. 예, 정무적 판단이라는 거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그리고 그것도 지금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는 지난해 12월에 문서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사드 배치 비용 그 1조 10억 불 내라. 당신들이 내라. 그것도 가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드의 조속한 배치 때문에 덮고 있었다. 그것도 그 김관진이가 덮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그래서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되셨으니까 제발 좀 다 조사를 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 사드 들어올 때 그게 알려졌다고 하면 국민들도 분명히 반감을 가졌을 거예요. 돈 내라고 하는데 누가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소파 협정에도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게 돼 있지 돈을 내지는 않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안 내도록 돼 있는 거를 그렇죠. 미국이 만약 강제적으로 내게 하거나 아니면 요구했다고 하면 사드 배치 문제에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숨기고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사드를 들여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비밀로 붙이고 나중에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오리발 내밀듯이 모르겠다는 거 아직도 얘기 안 하고 또는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무슨 내용인지 공개도 하지 않고 그 미국 안보 보좌관인 맥마스터를 전화상으로 직접 가서 10번 가까이를 만나고 통화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3번 정도를 가고 5번 정도의 통화가 그렇죠. 있었던 한 10번 걸로.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거나 아니 문제가 발생할 때는 꼭 전화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미국도 입장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사드 비용 1조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셨던 우리 소파의 규정상에 보면 한미 간에 운영하는 그 주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연합자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유지 비용들요.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새로운 기체가 들어오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증가분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거다.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얘기만 반복해 왔던 거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게 거짓말로 판명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는 은근슬쩍 그냥 한 2년 후에나 올라가면 이건 꼭 사드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 이게 도대체 대통령까지도 이쯤 되면 속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속인 거는 거의 그렇죠. 확실한 사실이고요. 이제
검찰 쪽에 모든 핵심의 의혹에 이제 우병우가 있다면은 사정기관 쪽이나 검찰, 국방 쪽에는 사실상 이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왜냐면은 그 F-35 들여올 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국회에 나와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그 문제도 있고 이게 지금 핵심 굉장히 큰 방산 비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임의로 탈락한 데를 나중에 뭐 선정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근데 로키드 마틴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지금 다 로키드 마틴에 걸려 있어요. 사드도 로키드 마틴이고 F-35도 로키드 마틴이고 지금 그래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모든 무기가 거의 다 로키드 마틴사로 교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제 보잉 쪽이 주로 이제 많이 그 무기 구매처였는데 로키드 마틴이 이제 급 부상을 했고요. 그래서 뭐 12조 원 정도가 지금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로키드 마틴하고 린다 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들어보면 김관진과 정유라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형 동생하는 사이였다고 하면 정유라의 증언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연결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서 비리를 완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김광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국방부 장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니 이게 파면을 당장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없어가지고 파면을 못 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장관이 무슨 참모입니까 그런 사람이? 얼른 파면시키고 김광진 의원을 퇴관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김관진 실장이 더 정확히는 김광진이네 여기는. 김관진에서 니은 다음에 이응 맞네. 김관진에서 김광진으로. 더 정확히는 MB 시절부터도 국방장관 하던 분이거든요. 최장수아니에요. 국방장관을 MB 시절부터 하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4년을 풀로 장관과 안보실장을 하고 또 지금 지금 이제 물러났네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도 안보실장을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본인이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고 사실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관진 라인 때문에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에 계실 때 계속 만났을 거 아니에요, 김관진. 만났죠. 국방부 장관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우습게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 출범한 정권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저는. 아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권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누락시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새로 들어온 정부가 업무를 잘 인계를 받아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하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비리나 잘못된 부분들을 숨기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민감한 사안 아니에요? 지금 뭐 환경 영향평가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알박기로 갖다 놓고 또 국민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되지 않고 또 실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몰래 들어왔다고 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새로 임명된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김광진 의원님, 이게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지난해 2월 9일인가 2월 10일 날 이제 개성공단을 닫았잖아요. 개성공단 닫을 때부터. 그러니까 1월에 북한이 그 5차 핵실험인가요? 5차 핵실험 하고 나면서부터, 급격하게 가서 이제 2월에 개성공단을 닫고, 7월 8일 날 사드 배치했단 말이에요. 이 전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흐름 과정이 과연 정상적이었느냐. 뭐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뭐 몇몇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통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막 주고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남북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총체로 흐트러졌는지 또 하나는 그게 단순한 의도를 넘어서서 이권관계가 주고받는 어떤 사항이 있었다면 범법사항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른바 사자방 문제 중 이번엔 방산비리를 정조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내에 국방개혁 전담팀을 설치해 방위사업 비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한국 사회의 적폐 중 하나인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군 당국의 부실하고 안이한 대처로 2천억 규모의 예산 낭비 위기에 몰린 한국형 전투기 KF-X 도입 과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하게 지적하기도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최대 무기 도입 사업 F-35의 선정 비리가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입찰 과정에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가 졸속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많은 상황. 이 과정에 최순실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 움직임 속 고구마 줄기처럼 얽힌 방산비리 조직의 실체와 어떤 거래가 행해졌는지 등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5월 30일) 화요일 정몽지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가운데 하나인 방산비리 척결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방사청의 안이한 판단으로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크 대표 계속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방금 YTN에서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니터를 하고 계셨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참 국방부나 이 주제를 내가 하지 말자 그랬는데 국방부 주제하면 자꾸만 김광진 의원 불러야 되니까. 이거 하면은 정말 열받아요. 국방유산 막 쓰인 거 보면. 돈이 다른 비리는 뭐 몇십억 뭐 이러는데 이거는 뭐 최소 몇천억에서 몇 조 원 단위가 나와버리니까 참 허탈하게. 강바닥은 10조 단위예요. 예, 그렇죠. 강바닥은. 예. 참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있었으니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지지자는 그에 맞는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을 또 벼랑을 비하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부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자 폭탄 맞고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방금 사드에 대한 속보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예. 기존에 배치된 발사기 2대 이외에 4대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지금 보관되고 있었다. 예,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지금 했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왜 놀랍냐면은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이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 얘기를 보고를 안 했답니다. 이제 사드 4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그 보고를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도대체 그러면 국방부는 뭘 준비하고 보고를 한 것인지 굉장히 의문점이 지금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아직 어떤 경위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좀 더 이제 상황을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국방부도 있었고 5월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도 있었죠. 김광진 의원님. 말씀